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26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주제를 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아니 먼저 중요하다거나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내용부터 올려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이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전에 이온 결합이나 이온식에 관련된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이 영상을 먼저 보셔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온 반응식이니까 저는 좀 다르게 이온 반응식이니까 식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은 영어로 equa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식은 수학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수학적 사전적 뜻이 나오지만 식이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식이라는 개념 어느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식은 이 저울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저울 한쪽에 빨간 블럭 3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초록 블럭 2개를 더 올린다면 당연히 저울은 왼쪽으로 기울겠지만 오른쪽에 이 5개의 블럭을 모두 합친 큰 덩어리의 블럭을 올린다면 이 저울은 수평을 이루겠죠. 즉 식이라는 거는 어느 한 대상과 다른 대상이 같음을 같음을 표현하는 게 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2 더하기 3이라는 양은 이걸 뭉쳐놓은 5라는 양과 같다. 이 같음을 표현하는 게 식이 아닐까.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건드리고 싶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건드려야겠죠. 이 저울에서 예를 들면 이 왼쪽에서 초록색 블럭 하나를 뺀다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초록색 블럭의 양만큼을 떼어내야 이 저울은 수평을 이룰 겁니다. 그렇죠? 수평을 이루는 관계를 우리는 식이라고 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식이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하셨으니까 과학에서 이번에 사용할 반응식을 쓰는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쓸만한 중요한 몇 가지 규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과학에서는 반응식을 쓸 때 기호와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C라는 기호와 O라는 기호가 있고요. 숫자라는 기호도 있죠. 이거는 O가 2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기호에서 기호 오른쪽 아래에다가 숫자를 쓰는 거는 이 기호 물질의 기호 입자의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두 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합. 2개가 결합되어 있다. 즉, 이 C하고 O2가 결합해서 CO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요. 두 번째. 등호 대신 화살표로 씁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보통 는을 많이 쓰죠. 는을 두 글자로 등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에서는 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C에 O2 합하면 당연히 CO2 되겠죠. 수학적으로 같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과학 시간에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 또는 양쪽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식을 쓸 때는 원자, 이 알갱이 수가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게 써야 됩니다. 여기는 왼쪽에는 C가 하나, O가 2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CO2라는 덩어리가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 기호의 맨 앞에 쓰는 큰 숫자는 뒤에 있는 전체 덩어리의 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C가 결국 2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왼쪽에는 C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식이 됩니다.
조금 뭐 고등 과정 가면은 이 식에 구체적으로 이제 물질의 상태까지 표현해서 추가해 줍니다. 지구상에 뭐 있는 물질 상태는 고체체, 기체, 뭐 아니면 물에 섞은 수용액 뭐 이런 상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탄소는 탄소 덩어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체니까 여기다 가로로 S라는 고체 기호를 씁니다.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그 다음에 산소는 보통 기체죠. 기체는 기호로 G입니다. G. 가스, 가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입자의 결합 결과 만들어진 CO2는 기체죠. 그래서 G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식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상태까지는 굳이 표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응식을 배웠으니까 이제 이온 반응식을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이온 반응식이 뭐냐면, 근데 이온 반응식을 알기 전에는 이온의 뜻을 알아야겠죠. 이 단어가 붙었으니까 이온의 뜻을 찾아보면 전하를 띤 입자랍니다. 무언가 알갱이인 건 맞는데 전하를 띈다. 그렇다면 또 전하가 뭐야? 그쵸? 그래서 전하를 찾아보면 물체가 띄고 있는 정전기의 양 또는 모든 전기 현상의 근원. 이 전하란 말이 참 애매합니다. 물리 이 과학 분야에서 전하가 참 애매한데 보통 뭐 책에는 전하를 쉽게 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간단하면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에 더하기 전기와 빼기 전기가 그냥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냥 여기 가운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왼쪽에다가 더하기를 10개 분리시켜 놓고 더하기 전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빼기 전기, 전자죠. 전자를 10개 이쪽에 띄워 놓고 이 가운데를 순간 뭐 막았다 치죠. 원래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가 순간 문을 열어줬다. 그러면 막 흐를 겁니다. 그러면서 힘이 발생하죠. 그 상태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입자들이 전기적 힘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힘을 가져야겠죠. 힘을 안 가지고 있는 전기 입자도 있겠죠. 중성. 근데 중성의 상태는 좀 그렇고요. 근데 물체가 아무튼 모든 알갱이들이 전기 현상을 띠려면 힘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 힘이 충분히 커진다거나 다른 쪽 힘이 충분히 작아진다면 힘의 차이에서 무언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전하는 크게 뭐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하지만 이 전기를 공부할 때 그렇게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제 생각은 뭐 그냥 전기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온 반응식은 이온들이 결합하는 과정을 적은 게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래야 이온의 뜻을 알아야 이온 반응식의 뜻을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을 텐데요. 이 문장을 보고 나서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어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바로 그렇다면 이온들이 분해하는 과정을 적은 식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 식을 우리는 이온화식이라고 합니다. 이온들이 붙어서 어떤 화합물이 될 때 그 식을 이온 반응식, 반대로 어떤 화합물이 떨어져서 이온이 되는 과정을 적은 걸 이온화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온 반응식이죠. 자, 이온 반응식 몇 가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 기준은 이 왼쪽에는 음이온을 쓸 거고요. 오른쪽에는 양이온을 쓸 겁니다. 우선 제일 흔한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하면 어떻게 되냐. 그 식을 표현해보면 바로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화이온, 이온식은 계산하는 건 지난 영상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염화이온 하나, 그 다음에 나트륨 하나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쪽엔
전자가 하나 더 많은 상태고 이쪽은 양성자가 더 하나 많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전기가 끌어당길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간단히 이해해 보시면 이 전자 하나의 힘은 더하기 하나에 끄는 힘밖에 없습니다. 이 전자 하나가 더하기 두 개를 끌 힘은 못 된다, 그런 얘기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자나 양성자의 힘은 서로 힘의 크기는 같지만 성질이 반대라고 표현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순간 이 전자와 양성자 하나의 힘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이제 NaCl 속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린 겉에서 전기적 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딱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딱 맞게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NaCl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결과, 이 화합물을 쓸 때는 양이온부터 씁니다. 양이온. 그래서 Na 가 먼저 앞에 있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 탄산이온과 칼슘이온. 참고로 이 염화나트륨은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은 눈이 오거나 어릴 때 뿌리는 흰색 가루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탄산칼슘은 그게 아니죠. 탄산칼슘은 분필, 분필 재료죠.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틀린 거를 다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틀린 거 그냥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분필, 분필은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걸 써보면 탄산이온식은 이거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붙어요는 고등 과정에 가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해하시기보다는 먼저 외우고 나중에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3, C 하나에 오색에 붙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전자 두 개가 더 들어온 거고, 칼슘은 전자 두 개가 더 빠져나가서 양성자 두 개가 힘이 더 생긴 거죠. 즉, 지금도 이 전자의 힘과 양성자의 힘의 개수가 같죠. 힘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붙으면 됩니다. 그냥 붙이면 되죠. 양이온부터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CaCO3죠. 참고로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 입자, 이 산소 원자의 개수입니다. 전기 개수가 아니고요. 위에다 써 있는 거는 전기 개수입니다. 전하의 수. 전자 두 개가 더 많다. 양성자 두 개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음은 황산이온과 구리이온. 이건 초등학교 때 가끔 실험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 아주 이쁜 색깔의 용액이 있어요. 파란색. 네, 음료수 같은 색. 예, 아주 이쁜 화합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황산이온은 SO4E-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고요. 구리. 보통 금속들은 솔직히 양성자를 두 개일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그때그때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제일 평범하게 두 개 정도 이른 그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도 전자와 양성자의 수가 동일하니 그 힘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겨져서 CuSO4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이온과 칼슘이온. 자, 우선 이 숫자 보지 마시고요. 수산화이온은 OH-입니다. 우선 이거를 외워 놓으셔야 수산화이온식을 쓸 수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가 붙은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칼슘은 양성자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서 이제 E+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전기의 개수, 전하의 수가 서로 맞지 않아요. 맞아야 결합을 합니다. 힘이 딱 제로가 돼야 돼요. 힘이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긴 양성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OH-라는 이온을 하나 더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OH에는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OH-라는 입자를 하나 더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이 전체의 개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OH-가 두 개니까 여기는 전자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이 됩니다. OH라는 이 입자를 두 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로로 묶어서 이 덩어리를 두 개를 가져왔다 표현해서 이 가로가 생긴 겁니다. 다른 건 가로가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 입자가 이게 한 세트죠. 근데 이건 OH가 두 세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염화이온과 칼슘이온. 자, 염화칼슘은 염화이온은 Cl-고요. 칼슘이온은 Ca2+. 근데 여기도 전하의 수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Cl-를 하나 더 데려와서 전하의 수를 맞춰주면 얘네들은 아주 편하게 결합을 한다. 그래서 Ca, Cl2. 자, 숫자 2를 뒤에 쓴 이유는요, 결합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Cl2가 Ca하고 다 결합을 했으니까 뒤에 쓴 거고요. 앞에 쓰면 안 됩니다. 앞에 쓰면 CaCl이 두 덩어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정도 예시 들어주셨으면 다른 거 이온식을 어느 정도 외우셨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온 반응식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제 나름입니다. 이온 반응식을 잘 쓰려면 우선 이온식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온식을 모르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베릴륨 이온을 어떻게 표현하냐? 참고로 이온식은 이렇게 어떤 원자에 전자가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서 변화해서 생긴 이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온을 표현하는 걸 이온식이라고 합니다. 자꾸 식이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게 무슨 는이 들어가야 되나, 뭐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과학에서 식이 붙었다고 다 는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 자체가 이온식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이온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온 반응식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이온 결합이 일어날까 알아야 됩니다. 다 일어나지 않겠죠. 세상에 다 이렇게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네, 선수가 입장했네요. 자, 아무튼 어떤 물질이 이온 결합이 일어나냐면 바로 음이온과 양이온이 붙을 때 이온 결합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음이온들은 비금속이 대부분이고요. 양이온들은 금속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비금속들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아까 전에 이 영상 돌려보시면 제가 아까 예시 들었던 5개가 다 음이온은 다 비금속이고요. 양이온은 다 금속입니다. 제가 굳이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 영상 찍을 때부터 생각해 뒀습니다. 다시 돌려보시라고요. 네, 신기합니다. 돌려보시면 진짜죠? 보셨죠? 네,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온 반응식을 쓴다는 얘기는 이온 결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입자들은 왜 이온 결합을 할까?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면 안정하니까, 안정해지기 위해서. 지구상의 모든 변화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안정하니까, 편안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웬만한 과학 현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온 반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시던가 아니면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화학 분야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